별거 아니네? 그쵸. 이 생각이 무조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게 이제 제가 여기서 상금을 타면은 저 이제 아주대학교 50주년 기념으로 전액 기부를 학과를 부탁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이번에 17번째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저 이번에 모셔본 학과는 저희가 아주대학교에서 이런 학과를 본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약간 신기한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융합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는 18학번 박종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인공지능융합학과를 복수 전공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융합학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융합학과는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학과인데 본 전공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복수 전공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럼 본 전공은 어떻게 되시나요? 본 전공은 이제 건설 시스템 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융합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이 인공지능의 매력에 너무 푹 빠져서 이 길로 쭉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일님이 MBTI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MBTI를 공개를 하면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ESTJ인데 네. 진짜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언어 컴퓨터 쪽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ISTJ와 ESTJ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ESTJ라서 조금 이런 얘기가 로봇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한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예. 근데 전혀 ESTJ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약간 신기하네요. 나름 감성도 있고 그렇죠. 네, 나름 감성도 있고 인문학적 소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MBTI로만 설명하기에는 세상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ESTJ인데 그럼 그 ESTJ랑 인공지능융합학과랑은 어떻게 잘 맞는 것 같나요? ESTJ랑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ESTJ라는 성격이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이런 세세한 수정 같은 것들이 기획함에 있어서 ESTJ라는 경영자잖아요. 맞아요. 나오는 게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제가 시야가 아직 이래서 인터뷰 방금 한번 느꼈는데 발음이 아직도 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촬영 때는 돌아오지 않을까 이 얘기를 영상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아주대학교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 거의 필수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양한 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융합학과를 복수 전공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인공지능학과 복수 전공한 이유는 사람들이 좀 웃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러냐 싶을 수 있는데 이제 군대 휴가를 나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데 이제 로봇이 서빙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딱 1년쯤 됐을 때요. 네. 1년이 딱 됐을 때 로봇이 서빙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뀐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해야겠다, 이거 공부해야겠다,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상의 흐름에 타야겠다 이런 느낌을 통해서 너무 받아서 이제 그걸 때문에 이제 복수 전공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막상 공부를 해보니 뭐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감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하기 전에 로망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로봇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 건가요? 로봇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남자랑 소지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해커톤이 열려서 제가 이제 조금만 배우면 되게 막 남주혁처럼 코딩을 하면 뭐 해킹을 방어하면 뭐 랜섬웨어를 해결하고 이런 로망은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레벨이 올라가려면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되구나 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런 로망이 좀 있었는데 그 로망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제 모습을 보면 항상 매일매일 뿌듯해하고 있어요. 저도 스타트업 보고 저는 이제 해커톤 보고 나도 회사 하나 만들까 경영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저도 그 드라마 재밌게 봤거든요. 드라마 원래 잘 안 보는데 잠깐 이야기한 것 같지만 뭐 복수 전공을 하고 수업을 좀 들었잖아요. 그러면 좀 느낀 학과 현실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학과 현실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업을 되게 이제 원래 본 전공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으니까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시작을 해줘요. 파이썬 문법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업이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적당한 부담이 가지 않는 CS 지식,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도
많이 수업이 그 전선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그 기초가 없는 분들도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수 전공의 전공 조건이 따로 없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심리학과나 국어국문학과도 가능한 건가요? 전 소프트웨어 학과를 제외한 모든 과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 그러면 뭐 이제 입학하고 한 1년 다녔나요?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하자는 친구들한테 나 인공지능 융합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다. 네. 그때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어이없다? 아니면 신기했던 말이 있을까요? 그거 하면은 이제 약간 사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너 개발도 할 줄 알아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거 하면은 뭐 홈페이지 만들 수 있어? 뭐 앱 개발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사실은 분야가 엄밀히 다른 건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하도 듣다 보니까 아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네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아직은 학부생이다 보니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이것저것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어플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뭐 자바나 C++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현업에서는 혹시 파이썬으로 어플 개발을 해보셨나요? 아니, 저 앱 개발 쪽보다는 음. 저는 좀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이미지 인식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해서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해커톤 LG 해커톤 대회를 나갑니다.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가 해커톤 대회를 나가서 그 제 로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상금을 타면은 저 이제 아주대학교 50주년 기념으로 전액 기부를 이 영상이 원래 계획보다 빠르게 만들도록 한번 원래 계획은 한 4월 초중반에 업로드 될 것 같은 아니 말에 업로드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우리 50주년이 4월 13일이죠? 네. 그날 그 전에 업로드하는 걸로. 네, 제가 상금을 받자마자 전액 기부를 정말 목표로 그 총장님께서 정말 저를 봐주신다면 총장님이 체계주의 총장님이죠? 네, 건설병인가? 이제 건설교통 쪽에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인재를 정문 좀 바꿔줬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파이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기초 같은 컴퓨터 사이언스라던가 파이썬 수업 말고도 학과 수업을 좀 들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학과 수업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맨 처음에 느꼈던 거는 기초 수업이 지금까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문법을 아예 모르는 순간 어차피 코딩도 안 되고 엄청난 계속 오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나 처음에 헬로 월드 딱 칠 때 나 코딩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 들고 네. 그 프린트물을 딱 쳤을 때 코딩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이 무조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많은 길이 무궁무진하게 더 뒤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 그 코린트 찍는다고 코딩 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챗 GPT 많이 뜨냐. 네. 챗 GPT로 실제로 코딩이 되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해보니까. 그걸로 혹시 뭐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이러면 걸리거나 그러지 않나요? 사실은 이제 그 챗GPT가 뭐 학습된 소스가 뭐 GitHub에서 사람들이 긁어 온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기가 과제를 하고 약간 자기가 한 척 주석을 좀 열심히 단다거나 그렇죠. 이런 거를 좀 해놓으면 안 걸리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그거를 내 그 코드를 이해했다는 걸 표현만 하면은.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챗GPT 긁고 이제 과제를 제출하고 많이 걸리는 학생들도 있고 실력이 많이 향상이 안 되는 친구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딩 분야는 기초부에서 오랫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 빼고 와가지고 어플을 더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를 되게 조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실력이 좋아야 나중에 뭐 좋은 성과를 취업을 하거나 네. 성과를 내줘서 좋으니까요. 우리 어쩌다 보니까 학과 수업 얘기해놓고 편견을 계속하고 얘기하는데 또 아까 뭐 프로젝트나 뭐 수업 이런 것들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게 딱히 없으신가요? 프로젝트는 이제 늘 있는 타이타닉 데이터 분석한다 누구나 들어보면 타이타닉 데이터로 처음에 다들 시작을 할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거기서 시작을 하면은 모두들 타이타닉에서 이제 이 생존자는 살 것이다, 이 생존자는 죽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면서 그 많은 모델들을 학습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모델들 썼다고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절대로 코딩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실무적인 데이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데이터 사실은 출퇴근 시간이 많이 이용하는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릴 것 같고 100%. 본격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희 이야기 해보면은 학과 수업 말고 프로젝트 말고 뭐 다른 생활, 뭐 학과 생활이라든가 근데 복수전공이면 수학회가 따로 있나요? 이제 소학회가 원래는 1년차가 올인이라는 그 소학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아보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학회가 이제 2년차로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소학회가 좀 스터디 위주로 좀 돌아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인공지능 융합학과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서 이제 소학회 홍보 겸 이제 여기 컨텐츠를 이용하자면 이제 이제 누아보라는 그 소학회가 이제 2년 차로 이제 창설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저도 인공지능 융합학과 언제 만나보겠어 이렇게 이게 아니면은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 인공지능 융합학과를 뭐 아주대학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만 가능하지만 다른 일부 학교들은 1학년 때부터 선발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냥 인공지능 융합학과 이쪽을 생각하는 예비 후배들한테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융합학과나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이지만 좀 어찌 보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가는 느낌들이 조금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이 인공지능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뭐 저작권 문제, 뭐 특허권 문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그런 문제들을 마음 한켠에 갖고 계신다면 좀 좋은 학생이 되고 좀 더 좋은 연구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AI 발전하면서 방금 얘기했던 저작권 문제도 챗GPT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AI 그림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선배를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공 관련해가지고 OX를 준비했는데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과를 선택하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네. 복수전공 선택을 하는 시기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인공지능 융합학과를 선택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OX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하라는 네. 바로 하면 되나요? 바로 됩니다. 저는 바로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도 재밌고 네. 그러니까 그 코딩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되게 낯설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되게 싫어하고 저는 못하는 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 재밌네 하면서 정말 저도 몰입하고 그리고 대회 준비했을 때도 거의 밤새 가면서 제가 몰입하는 과정을 보고 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가 제가 밤새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되게 좀 짠했거든요. 좀 짠해가지고 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신기한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 저도 참 그래서 다행이에요. 졸업하기 전에 찾아가지고 뭔가 프로젝트 하고 있다는 게 좀 부럽기도 하는 저는 한편으로.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융합학과란 무엇이다? 이 무엇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융합학과란 나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다 라는 걸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점은 남에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공지능 융합학과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 문제가 무엇이어서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발견도 하게 되고 저를 좀 더 성장하게끔 해준 학과인 것 같아서 요즘 시대에 잘 맞는 학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관심 있으면 복수전공 추천드립니다. 복수전공에 몇 학점 채워야 되는 거죠? 거기는? 그 전필이 아마 24학점이고 전선 6학점. 나면은 이 보수 전공이 졸업이 가능. 도전?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파이팅. 네. 그럼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인공지능 융합학과의 종일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미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파이팅! 코미 채널 파이팅! 좋습니다. 또 올게요. 네. 형수 한번 써.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무 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무 말? 아무 말. 파이팅!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혜린이 정도여가지고 그냥 안 끊고 중간에 진행했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사고 있는 거야? 혜린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잘. 저기 카메라 나오는 게 보여가지고. 너가 촬영할래? 더 줄게. 그래.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와.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그대로 다시 끊지 마, 할까요? 끊지 마, 다시 끊지 마, 할까요? 끊지 마, 끊지 마. 다시.